각 나라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고유의 옷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한복, 일본은 기모노, 중국은 치파오 등등입니다. 허나 중국은 최근 치파오를 배척하고 한푸를 중국의 전통 옷으로 만들자는 한푸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파오는 만주족의 옷인데 현재 중국은 대다수가 한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한족의 옷인 한푸를 계승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틱톡에서 중국 인싸들이 각종 한푸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한푸는 대세가 되게 되었고, 많은 중국인들은 한푸를 구입하며 점점 더 한푸 운동은 규모가 거대해져 갔습니다. 좋은 취지의 일이었지만 중국은 서서히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한복도 결국 한푸의 일종이며 결국 한복은 중국의 것이다 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자국 드라마에 한복을 출연시키며 한복을 한푸의 일종이라고 은연중에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2011년도 중국은 아리랑이 중국 조선족의 문화라며 국가무형유산으로 발표하며 자신의 것인 듯 행동했었습니다. 이후 한국이 발빠르게 대처해 아리랑을 2012년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시키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던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며 중국의 동북공정이 선을 넘어갈 때쯤 결국 샤이닝 니키라는 게임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이 중국 것이라며 주장하고 나선 것인데요. 그럼 오늘은 샤이닝 니키 한복 사태와 중국의 주장이 왜 억지인지 그 이유를 빠르게 알아봅시다. 중국의 게임 개발사 페이퍼 게임즈에서 개발하고 한국 카카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인기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I Love Nikki라는 게임입니다. 캐릭터에게 여러가지 코디를 한 뒤 다른 사람들과 스타일 대결을 하는 옷 입히기 게임인데요. 스토리도 매우 흥미진진했던 데다가 퀘스트 주제에 맞춰 어떤 때는 청순하게, 어떨 때는 섹시하게 코디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질리지 않는 게임성을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I Love Nikki는 한국에서 대박을 쳤고 몇 년 뒤 페이퍼 게임즈는 I Love Nikki의 후속작인 샤이닝 니키를 중국에 출시하게 됩니다. 샤이닝 니키는 기존 2D 그래픽에서 풀 3D 그래픽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잔영 시스템 등 새로운 요소도 추가되며 국내 팬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국내 팬들이 샤이닝 니키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던 중 드디어 2020년 10월 29일 샤이닝 니키는 한국에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페이퍼 게임즈는 한국에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내의 유명 성우들을 불러 한국어 풀 더빙으로 게임을 출시했으며 이어 며칠 뒤엔 한국 출시 기념으로 한복을 신규 아이템으로 추가해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품 위의 가온 길과 세월 속 하늘이라는 코디였습니다. 니키가 입을 수 있는 의상은 궁중에서 입던 당이었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강조하듯 예쁘게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복 의상과 함께 디자이너의 잔영도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참고로 디자이너의 잔영이란 옷을 만든 디자이너의 마음 같은 것으로서 추가 스킬 같은 걸 쓸 수 있게 해주는 룬 같은 아이템을 뜻합니다. 이에 국내 게이머들은 환호했고 한국을 신경 써준다며 게임사의 행보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복이 국내에 선 출시된 후 중국에서는 난리가 나며 온라인은 말 그대로 개판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복이 한국에 선 출시되었다는 소식에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중국의 의상을 한국에 먼저 출시했다라는 어이없는 이유였습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는데 우선 자신들의 명나라의 의복과 비슷하다는 이유와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의상이므로 중국의 전통 의상이다 라는 두 가지 큰 이유였습니다.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 비난을 쏟아내던 중국인들은 몇 시간 뒤 한국 샤이닝 니키 트위터 계정에 와서 중국어로 심각한 글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한복이 중국 것이며 한복은 중국 옷을 베낀 거라는 의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하자면 중국은 트위터가 차단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왜 이 주장들이 설득력이 없는지를 알아봅시다. 우선 먼저 한복부터 알아봅시다.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인 고구려 시대부터 한복의 형태를 갖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구려 벽화에도 남겨져 있으며 폭이 넓은 치마와 옷깃을 여미는 형태의 옷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백제와 신라에서도 비슷한 옷을 입은 게 확인되었으며 이후 이 형태는 통일 신라에서도 쭉 이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엔 한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국의 복장인 한푸는 각 시대에 맞춰 여러가지 모양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한나라와 삼국시대 때에는 팔의 통이 넓고 화려한 문양, 당나라 때에는 여성미를 강조한 얇은 비단의 모양, 송나라 때에는 영환도사 같은 복장과 소박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복과 한푸가 각자 변화되어 갈 때쯤 명나라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한복과 한푸가 비슷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고려양이 인기를 끌며 유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옛 중국 문서들에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公义心上高丽样方定过，腰半臂在连夜内家征结后，亦多处包里媒人。大臣有权者，则依次移之。经世大官贵人，必备绣靴踏菊具离样，罗帕垂弯女直装。不清笔先生本应照次迁堂，诸儒者争促其门，焉蒙初作世朝之有字藤帽子、高梨须 등등 중국 선조들이 만든 문서에서조차 당시 한국의 고려양이 유행했으며 명나라 사람들이 따라 입었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수건잡기의 기록에는 마미군은 고려에서 시작되어 수도로 유입되었으며 귀천을 가리지 않고 복식이 날로 성했다. 성화 말년에 이르러 조정 신하들도 많이 입게 되었다. 이 복식은 요망함으로 홍치제 초시에 금지되었다. 라는 문구까지 있는 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당시 고려의 옷이 너무 유행하고 있다 보니 중국의 전통 스타일로 돌아가자며 고려 스타일의 옷을 억지로 금지시키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이후 고려양이 금지되게 된 후 한푸는 다시 이전과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시 말하자면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남겨놓은 문서도 무시한 채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거기다가 선조들은 고려양의 영향을 받았던 명나라 한푸를 금지까지 시켰었는데 말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장에 대해 반박해봅시다. 현재 몇몇 중국인들은 한복이 조선족의 문화이므로 한복은 결국 중국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중국의 주장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한국에 현재 중국 화교들이 살고 있으니 치파오가 한국 옷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게임 내의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11월 4일 한복이 업데이트된 후 온라인과 게임 내 채팅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먼저 억지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 게임 내에서 코리아와 BTS가 금칙단어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BTS까지 금지어로 설정된 것을 본 국내 유저들은 한국을 차별하는 게임사의 운영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 중국 본사에서 1차 공지문을 올립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복장에 대해 피드백을 많이 받았으며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페이퍼게임즈는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하며 국가의 이익에 해로운 모든 행동을 거부하고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판 월드 채팅에서 조국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뜨린다면 채팅 금지와 계정 정지 조치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중국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논란이 된 아이템은 모두 폐기 예정이며 환불 처리가 된다는 추가 공지도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지에 대해 매우 불쾌감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게임사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제재가 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게임사인 페이퍼게임즈가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입장에 따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공지에서 한복의 국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둘 다에게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중국 내, 한국 내에서 게임사의 평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며 인식이 안 좋아지던 와중 몇 시간 뒤 충격적인 2차 공지가 올라옵니다.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통지문이었습니다. 해당 글은 약간 특별했습니다. 평소 글을 올리던 한국 GM의 닉네임이 아닌 샤이닝니키 2020이라는 새로운 아이디가 작성한 글이었던 데다가 중간중간 번역기를 돌린 듯한 부자연스러운 말투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페이퍼게임즈는 중국 기업으로서 특히 중국 전통 복식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샤이닝 니키 한국 서비스 런칭을 위한 초기 운영 계획에서도 사범궐, 청자비설, 낙화음 등 중국 전통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것은 논란을 일으킨 의상 세트 폐기 공지를 안내한 후에도 일부 계정들은 여전히 중국을 모욕하는 채팅을 여러 차례 쏟아내었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언론과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합니다. 이에 따라 샤이닝 니키의 한국판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비스 종료일치 2020년 12월 9일. 게임사에 남을 역대급 공지였습니다. 이 2차 공지문에서 한복은 중국인의 옷이 되어 있었고 한복이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인들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모든 일은 게임이 오픈된 후 단 9일 만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게임사의 역대급 대처에 유저들은 충격을 먹게 되었고 트위터에서는 중국인들의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현재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며 각종 뉴스에 도배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국회까지 나서며 중국의 동북 공정론을 비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번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봅시다. 이건 길게 말할 필요 없다. 중국이 중국했다. 존나 웃긴 게 1년 전 아이러브 니키에서 한복 나왔을 때 아무 말 안 터니 한복이 계속 유명해지니까 자기 거라고 하는 건 뭔데? 트위터 중국에서 차단된 거 아니었어? 트위터에 VPN 돌린 중국인들 천지인데? 아니 자기 선조들이 고려양에서 베껴온 거라고 써놨잖아. 이젠 자기 선조들까지 부정하는 거야?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이렇게 사례가 남아버리면 또 다른 게임에서도 똑같은 일 벌이면 날뛰겠네. 난 그게 가장 걱정된다. 등등입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끝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